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권리 충돌과 경합은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되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시험에서도 한 5년 전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 사실이 있고요. 다시 한번 또 나올 만한 같은 주기는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빈도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일단 교재는 31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자료도 여러분 지난 이제 핵심 교재도 지난번 여러분 보신 그 다음 사건의 분류 그 다음에 대괄호 8번 해가지고요. 권리의 충돌과 경합해서 나옵니다. 역시 자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권리 충돌과 경합에서는요. 자 첫 번째 권리의 경합이 있죠. 권리의 충돌이 제일 먼저 나오죠. 충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권리의 경합이 있습니다. 자 경합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규의 경합이라고 나옵니다. 법규의 경합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럼 권리 충돌이란 것은 이제 무엇이냐?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물권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에요, 실은. 그래서 이 권리 충돌은 일단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일단 여러분 자료에 있는 순서에 바뀌지 않게끔 이렇게 좀 볼게요. 교재도 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일단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물권과 채권을 먼저 제시했죠. 제가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이것은 성립순위와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 다음에 자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것이 후에 성립한 것에 우선한다. 이게 만약에 먼저 성립한 것이고 이게 만약에 뒤에 성립한 것이라고 한다면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아직 예를 안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느냐. 채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이것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랑 시 적용이 됩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1번부터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자, 1번 사례입니다. 여러분, 1번. A 토지에 B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이 됐어요. 자, 지상권은 당연히 여러분 용익 물권이라 그랬죠. 물권입니다. 자, 그래서 물권이고요.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토지가 시은행 앞으로 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저당이 잡혔다는 얘기죠. 저당권도 물권입니다. 담보 물권이죠. 자,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저당권자가 A가 변제하지 않아서 경매를 했습니다. 자, 경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A 토지가 갑 앞으로 낙찰이 됐다. 경락이나 앞으로 이렇게 이제 매각, 우리가 경매 절차에서 낙찰됐다. 뭐 이렇게 종전에 표현하지만 지금 이제 매각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한동안 좀 혼용하겠다 그랬죠. 여러분 낙찰, 매각, 뭐 경락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락, 낙찰, 매각이 됐다. 이렇게 되면 매각된과 동시에 자 그러니까 갑이 이 토지를 경매 절차에서 자기가 이제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자, 여기 선순위 물권, 지상권, 이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자는 어떻게 되냐?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것이 후에 성립한 것에 우선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갑은요, 매수인 갑은 이 지상권을 안고 사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안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A, B 사이의 지상권 설정 계약 그 남은 존속 기간을 이 갑이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상황에 있는 토지를 직접 이 토지를 쓰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토지를 관심을 갖고 낙찰을 받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여러분 공부를 했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면 반대로 A 토지에 C 앞으로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요. 그 다음에 B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됐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물론 이게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지상권이 그 다음으로 설정됐다는 것은 등기부 1구란에 등기가 누가 먼저 설정이 되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마치 저당권이 먼저 되고 지상권이 설정됐다. 그런데 저당권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매했습니다. 자, 매각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 후순위
지상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소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 결국 갑은 이 지상권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소멸입니다. 그래서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됐죠? 먼저 성립방시, 후에 성립방세 우선한다. 이렇게. 아니. 여러분, 제가 요 2번부터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먼저 성립방시, 후에 성립방세 우선한다. 저 2번 사례를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먼저 들었어요. 요것을 먼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1번 사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자, 2번 사례를 제가 먼저 들었어요. 자, 그러면 1번 사례. 자, 1번 사례는 자, 칠판에 가급적이면 지우지 않고 공간을 좀 활용하겠습니다. 자, 1번 사례는요. 예를 들면 A 토지에, 자, 토지로 할게요. 그대로. A 토지에 B 앞으로 임차권이 설정됐어.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임차권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사용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줄여서 임차권이라 그런다. 그죠? 그래서 임차인입니다. 자, 임차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권리는 임차권이라는 그 물권 채권. 자, 그 다음에 A 토지가 C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성립된 순서를 보면요. 임차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죠? 그런데 저당권자가 경매권을 행사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매각됨과 동시에 이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지만 바로 소멸이요. 바로 소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당권은 물권이고, 그죠? 임차권은 뭐라고요, 여러분?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 네? 이건 채권이에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순위와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자, 1번.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 지금, 다소 이해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지. 이해 다 하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만, 혹시 나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 이게 이제 사실은 물권법을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만 하시게 되면요. 조금만 진도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자, 이런,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는 이런 것들은 물권이다. 이 물권이란 것은 어디서 도대체 알게 되는 것인가? 그 물권법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이거 어디서 공부하느냐? 채권법에서 알게 된단 말이죠. 아주 기초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의 특히 이 서론 부분이 좀 여러분이 좀 까다로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특히 민법 총칙의 이 서론 부분, 제일 앞에 있는 이 서론 부분이 총칙 분야뿐 아니라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까지 민법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하나의 서론에 그와 같은 해당되기 때문에 민법 전체에 대한 서론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까다로운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시험에 잘 나온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가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만은 약간의 어려움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법에서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집니까? 차임 지급 의무를 진다 그랬죠. 응? 월세 줘야 되죠. 그 대신 사용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그 사용수익 청구권, 요걸 줄여서 임차권이라 그러고 이것은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됐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설명이 제가 요 순서를 좀 바꿔 설명했죠.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먼저 성립방시, 후에 성립방세 우선한다. 자, 여기도 먼저 성립방시, 후에 성립방세 우선한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지상권, 저당권 이렇게 설정됐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하더라도 선순위 지상권은 그대로 뭐한다? 존속한다. 제가 굳이 좀 더 보충 쓴다면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니까 경락이는 지상권을 안고 사야 된다. 안고 사야 된다. 이건요. 저당권 먼저 설정되고 지상권이 설정됐을 때 선순위 저당권자 경매하면 후순위 지상권은 그대로 이것은 뭡니까? 존속이 아니고 소멸한다. 이건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순위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이 먼저 성립됐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저당권자가 경매권을 행사하면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지만 바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이것은 여러분